안녕하세요. 하영 담다의 하영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전공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인성 면접, 시사 면접에 대비하여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였고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사람마다 공부법은 다 다를 수 있고 그냥 제 영상은 저 사람은 혼자 공부할 때 저렇게 공부를 했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면접 준비를 했던 방법인데요. 우선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 면접 기출들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긁어서 싹싹 모았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제공을 해주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제공을 해주는 학교는 제가 지원한 경우는 한림대, 건국대, 부산 가톨릭대에서 제공을 해주었고 제공을 하지 않는 학교들은 뭐 독편사 아니면 그냥 개인 블로그 혹은 구글링을 통해 정말 여기저기서 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면접 기출 분석인데요. 제가 이렇게 쫙 모아놓은 면접 기출들을 다 쭉 읽고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 어떤 부류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분석하고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체계적으로 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저만의 답안 틀을 만들었고 이 답안을 작성할 때 이 틀에 기초해서 모든 답안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어떤 틀을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그 틀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방법 및 몇몇 제가 작성한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러한 작성한 답안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복습을 하고 실전에 대비하기 위해 연습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면접 기출을 여기저기서 싹 긁어 모았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면접 기출 문제 분석 분류를 하였습니다. 다 정리를 하진 못했지만 좀 대표적인 내용, 전체적인 틀만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면접 모아놓은 문제들을 쭉 읽고 분류를 해보았는데 크게는 전공 면접 그리고 시사 인성 면접으로 분류를 했고 전공 면접은 제가 앞서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간호학개론이랑 기본 간호학을 바탕으로 답해야 하는 문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운 생명과학이라고 하나요? 그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요번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시사 인성 면접은 크게 사회문제, 의료계 이슈, 그리고 그냥 면접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봤는데요. 이 사회문제는 또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문항 4번처럼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하나 들고 그 해결 방안을 개인적 측면과 국가적 측면에서 각각 제시해보시오 라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좀 거시적인 측면, 좀 거시적인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여서 거시적인 측면, 고령화, 다문화, 세계화, 아동학대, 노인학대, 혹은 4차 산업혁명 등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문제 유형들이 있었고요. 아니면 사례 기반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례 기반 혹은 상황 기반, 아니면 사건 기반. 그래서 뉴스에서 한번 화제가 되었던 사건들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죠? 문항 3번은 당신이 병원의 경영자이고 현재 병원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회의에서 어떤 직원이 돈을 많이 지불하는 사람에게 진료 혼자를 앞당겨주는 전략을 도입하고자 제안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지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특정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등에 대해 말하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산 가톨릭대 문제들이 대부분 다 사례 기반이더라고요. 하나 기억이 나는 게 무슨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인들이 되게 값싼 커피만 사고 하루에 3-4시간, 5시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주인이 이를 막기 위해서 노인은 3,000원 이하 구매 노인은 여기서 몇 시간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한번 공지를 띄운 적이 있다 해요. 이러한 것이 이제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굉장히 질타를 받기도 했고 몇 명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겠냐라는 의견이 대립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은 이러한 점주가 행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의료계 이슈인데 의료계 이슈는 정책이랑 뉴스 측면, 뉴스에서 자주 대두되는 주제 측면 정리해보았고요. 가장 큰 거는 포괄수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고 불리는 문재인 케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리고 메르스, 이대 목동 신생아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다양하고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딱 준비한 건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간과 태움, 자살, 조기, 이직 등에 관한 내용과 병원에서 요즘 의료진을 폭행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늘고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최근 의료계 이슈에 대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유형은 이제 초넘사, 안락사, 인진 종절 수술, 인공수정, 체외수정, 그리고 이 체외수정은 대리모랑 연결이 돼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유전자 조작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내사와 장기 이식의 차이는 무엇이고, 아니 뭔 소리죠? 내사와 장기 이식의 차이, 내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무엇이고, 사자는 장기 이식이 가능한데 이러한 것에 있어 발생하는 윤리적, 도덕적, 법적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지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라고 불리는 대체의료법이라고 하나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고통을 줄여주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평온하게 삶의 여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치료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런 호스피스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네, 우선 이런 식으로 틀을 작성을 했어요. 뭐 꼭 거시적인 측면에는 이렇게만 답하고 사례기반 측면에는 이렇게 답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대체적으로 뭐 고령화나 세계화, 다문화 등이 나왔을 때는 포괄적인 질문들은 이런 식으로 답을 하고 아니면 어떤 사건, 사례 혹은 상황을 주어지고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학생이 생각하시는지 논하시오 라는 의견에서는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고령화라고 생각해 볼게요.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 방안을 논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으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고 이러한 원인은 저출산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수명 증가다. 이러한 것이 발생시키는 문제점은 뭐 의료재정의 악화, 경제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로 뭐 경제 성장 발전 가능성 저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규모 감소 등 다양한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직면하고 바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노인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개인, 기술, 기업까지 어떠한 식으로 도움을 주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논하는 이런 식으로 답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 기반은 우선 교수님이 말해주신 상황 아니면 혹은 가서 읽을 수도 있죠. 놓여있는 제시문을 그런 걸 읽고 내가 이 지문을 이해했어요. 교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해서 그 말해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뭐 점주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전주의 판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첫째로, 둘째로, 마지막으로는 뭐입니다. 만약에 제가 점주였다면 그러한 방법 대신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였을 것이며 결론적으로는 그 상황에 대한 전체 요약 그리고 이제 의료 이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했어요. 문재인 케어나 포괄수과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도 아니고 이걸 읽는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그리고 경제적 상황,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뉴스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영상 혹은 칼럼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러한 정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쉽게 설명해주는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을 보고 개념 및 내용을 정리하였고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왜 욕을 하는지가 그래서 댓글을 읽고 거기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판을 받는구나를 조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논문이나 혹은 칼럼니스트들이 쓴 칼럼들을 읽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지는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정도로만 정리를 하였어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참고했던 정보, 매체들은 이제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쉽게 설명해주는 걸 참고하기도 하였고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영상을 정리하여서 좀 구체화시키기도 하였고요. 논문을 읽으면서 이런 게 어떠한 시사점, 어떠한 방향성, 어떠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현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면접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다 하는 뻔한 대답 말고 좀 차별화되는 대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생각 되게 신박한데? 라는 그런 책들을 몇 개 빌려서 읽고 답안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냥 뉴스나 유튜브에 댓글을 보기도 했지만 그냥 전문적으로 칼럼니스트들이 쓴 어떤 정책이나 현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칼럼들을 주로 읽었어요. 이걸 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령화 문제가 면접에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답안을 정리해놨습니다. 여기 현황, 그리고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주목해야 될 문제가 뭔지, 그래서 국가, 사회, 개인, 기업은 어떠한 해결 방안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저의 의견을 적었고, 그리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랑 연결돼서 또 추가로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거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고령화의 문제가 그런 게 있군요. 그럼 간호사는 이런 고령화에 대비해서 뭘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러면 이런 고령화 간호 환경에 미치는 변화는 무엇일 것 같아요? 고령화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무슨 변화가 간호 환경에 일어날 것 같아요? 등등 이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다른 A4 용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하나 들고 그 해결 방안을 말하시오.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생활의 향상과 뭔 소리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는 바로 노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노인 교통사고율, 노인 자살률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자살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신체적 능력의 저하로 인한 상실감, 우울감, 두 번째로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 세 번째로는 고독, 그리고 소외감으로 인한 우울증,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개인 및 기업까지도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고 모두가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국가는 노인분들의 경제 기반과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노인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에 한해서는 그리고 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에 한해서는 노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해준다든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 혹은 정말 나중에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단계에 진입했을 때는 노인이 일을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노인 고용률을 몇 %로 고정해 두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파악하여서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올바른 복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인데요.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의 경우에는 노인 자살 응급 대책 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노인들이 자살을 시도했을 경우 어떠한 매뉴얼에 따라 구출 혹은 응급행위를 하는 자체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그리고 노인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다양한 방법 그리고 문화 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들의 우울감을 개선하고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적 측면인데요. 저는 노인분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우울감과 박탈감, 상실감에 빠져있기보다는 이러한 지자체나 아니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활동성을 가져야 하면 자신이 이제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여생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자신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인데요. SK에서는 써니라는 봉사단을 통해 노인분들께 대학생이 스마트폰을 가르쳐드리는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다양한 기업들이 노인분들을 위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마련하여 그러한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노인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당신이 병원의 경영자이고 현재 병원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회의에서 어떤 직원이 돈을 많이 지불하는 사람에게 진료 현찰을 앞당겨주는 전략을 도입하고자 제안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십시오. 라는 문제에 대한 답안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답안 틀에 따르면 첫 번째는 저의 주장. 근데 그 주장에는 이 전체적인 제시문을 요약하고 이러한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두세 가지 마련하고 나라면 나의 솔루션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을 한 다음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끝내는 식으로 답안을 마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제가 작성한 답안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선 이 문제 같은 걸 딱 읽고 바로 막 검색해보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앉아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내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쁘지, 안 되지, 불공평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불공평? 이거 간호학개론에서 뭐 있었던 것 같은데 해서 책을 찾아보니까 생명의료윤리에서 정의의 원칙, 정당한 분배, 의료자원을 분배함에 있어서 도덕적 근거에 따라 분배해야 하며 편파, 자의에 의해서 판단 분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떠올랐고 그래서 이러한 동료가 제안한 의견이 생명의료윤리에 위반하는 행위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생각, 두 번째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근거로 마련해서 총 2개의 근거, 그리고 내가 병원장이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을 마련했는데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의 동료는 지금 저에게 지불 금액에 따른 진료 순서 배정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동료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의료진의 생명의료윤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의료자원을 분배함에 있어 공정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자신의 이익이나 사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도덕적 근거에 기반하여 의료자원을 분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익 추구를 위한 불공평한 의료자원의 분배는 환자로 하여금 의료자원 접근의 불평등을 야기하므로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병원은 무엇보다 윤리 경영이 강조되는 운영체입니다. 만약에 병원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재정의 확충보다는 오히려 재정의 악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신의 사욕, 이익만을 추구하는 병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병원의 신뢰성과도 연결되어 그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도 부정적이고 신뢰도가 낮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병원의 이미지 실추는 결론적으로 적자만 늘어나는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병원의 CEO, 운영자라면 내 외적으로 적자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료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닌 우리 병원만의 차별화 요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요. 시즈메지 산부인과의 경우 이색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아이웰 성형외과는 유튜브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자신의 병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병원 마케팅, 차별화 방안을 고려하여 병원 재정을 확충하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